자, 채무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혼하신 분들 중에는 양육비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개인회생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양육비를 주는데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자, 일단 내가 주는 양육비는 내 입장에서는 채무가 되잖아요. 나는 갚아야만 하는 돈이 되잖아요. 전 배우자한테 갚아야만 하는 돈이 되는 거죠. 요거는 채권자 목록에 넣어봤자 탕감이 안 됩니다. 우리 법에서 비면책이라고 규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요거는 집어넣고 탕감 받을 수 없고 전액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회생을 할 때 양육비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을 500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원래는 1인 생계비 143만원을 빼면 한 달에 357만원 변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양육비 100만원을 더 보내줘야 되니까 변제금을 100만원 더 내려야겠죠. 그래야 100만원 보내줄 수 있으니까 양육비 100만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소득 500만원 빼기 나의 1인 생계비 143만원 그리고 내가 보내줘야 되는 양육비 100만원 빼고 한 달에 257만원을 법원에 변제금으로 내고 그리고 양육비 100만원 덕분에 변제금 100만원 깎아놨잖아요. 이 돈을 내가 알아서 전 배우자한테 보내주는 거죠. 이게 추가 생계비로 처리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추가 생계비가 아니고 재단 채권에 집어넣는 방법인데요. 쉽게 말해서 전 배우자를 그냥 채권자 중에 한 명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탕감은 되지 않는 채권자. 내가 월급을 500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내 1인 생계비 143만 딱 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357을 변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357만원을 받아서 전 배우자한테 양육비를 100만원을 보내주고 금융권으로 나머지 257만원을 보내주는 거죠. 추가 생계비로 처리하는 거는 내가 알아서 보내주는 거고, 채권자에 집어넣는 거는 법원이 보내주는 거고, 두 가지 처리 방식이 있지만 전자와 같이 추가 생계비로 100만원을 더 깎아주는 경우에 양육비 줘야 된다고, 양육비 부담조서에 100만원 적혀있다고 이거 줘야 된다고 변제금 100만원 깎아놓고 그 돈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채무자가 그냥 써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1인 생계비 143만원인데 이거 빼고는 성실하게 채권자한테 다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통과시켜주는 건데, 이 사람은 부당하게 243만원의 생계비를 누리게 되는 셈이죠. 과도한 생계비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둘 다의 방식을 다 이용하지만 대체로는 후자의 방식을 많이 이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 법원이 받아서 전 배우자한테 보내주는 거죠. 근데 뭐 결과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 입장에서 양육비를 안 줄 거라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전 배우자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주네 안 주네 싸우는 사람은 봤지만 대체로 자녀 양육비는 보내주려고 하시니까, 형편이 된다면 보내주려고 하시니까 내 생계비로 100만원 더 깎아서 내가 보내주든 법원에 줘서 법원이 보내주든 결국은 어차피 줄 거라면 결론은 똑같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문제가 되는 분들은 소득이 너무 낮은 분들, 소득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소득이 200밖에 안 돼. 그러면 200 빼기 143만원은 한 달에 57만원 밖에 안 되는데 전 배우자를 채권자에 집어넣으면 57만원으로 전 배우자한테 100만원을 어떻게 주고 남는 게 없는데 금융권이 어떻게 주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예 양육비 채권자를 제외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여기서 양육비는 내가 그냥 그때그때 봐서 얼마 주겠다 그걸 양육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협의 이혼하실 때 양육비 부담조서 작성하시잖아요. 거기에 얼마 주겠다 기재하신단 말이죠. 그거 제출하고 거기에 적힌 금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는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 판결문에 양육비 얼마 주라고 기재가 되어 있죠. 또는 양육비 조정을 별도의 재판을 한 경우에는 얼마를 증액하라고 얼마를 감액하라고 결정문에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 금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양육비를 받는데 개인회생 하시는 분이 있죠. 사모님들 이혼하고 양육비 부담조서에 의해서 한 달에 100만원 양육비 받기로 했다. 근데 내가 채무가 많아서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다. 아무래도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시다 보면 생활비 때문에 채무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죠. 월급 300만원 버는데 내가 혼자 애를 키우니까, 이혼하고 혼자 애를 키우니까 나하고 자녀하고 2인 생계비 240만원 빼서 60만원 변제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월급을 300을 받는데 양육비도 100만원 받잖아요. 그러면 둘 다 소득이 합산해서 합계 소득 400이니까 여기서 2인 생계비 240만원 빼서 한 달에 160만원 변제금 내겠다, 이런 식으로 변제 계획안을 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처럼 양육비를 쏙 빼고 2인 생계비 240 빼버리면 이것 또한 사실상 양육비 100만원 들어오는 것을 없다 치고 생계비를 감안받으니까 사실상 340만원의 생계비를 인정받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도하게 생계비를 인정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육비 들어오는 것까지 소득에 합산해 놓고 생계비를 뺀다, 이 말이죠. 다만 여기서도 변수가 있는데, 이혼을 할 때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혼했는데 남편도 돈이 없어. 양육비 얼마 준다고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재는 했는데 남편도 사업이 망했든 실직을 했든 아니면 재산이 하나도 없든 신용불량이든 개인회생하고 있든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양육비 100만원 받는다, 요거 빼야죠. 소명하고 법원한테 사정을 이렇다 저렇다 잘 소명을 해서 양육비 100만원 못 받는다, 실제로 월급 300밖에 못 받으니까 2인 생계비 240만 빼자,
해보자. 객관적인 사정이 소명이 된다면 양육비 100만원 이거 빼줍니다. 그러면 300 빼기 240에서 60이 되겠죠. 이혼한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런 보전 권고를 받게 됩니다. 호협이란 것은 협의이혼 사건 번호인데요. 협의이혼 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일단 양육비 부담줘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양육비 얼마 주기로 했는지 기재가 되어 있겠죠. 양육비를 지급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받는 양육비를 소득에 합산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1인 생계비만 빼고 양육비를 추가 생계비로 빼라. 대체로는 추가 생계비로 안 하고 채권자에 집어넣는데 이 사건에서는 추가 생계비로 하라고 했네요. 대신 별도의 의무를 부과한 거죠. 양육비 준다는 조건으로 100만원 더 깎아줬는데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제하는 동안 6개월마다 자녀한테 양육비를 보내줬다는 계좌 내역을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실제로 주는지 안 주는지 내가 확인하겠다 이거지. 안 줄 경우에는 추가 생계비 100만원 깎아준 거 무효로 해버리겠다 이 말이지. 요 조건을 딱 달아가지고 인가를 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양육비 주실 분들은 판결이 이렇게 나든 저렇게 나든 조건이 붙든지 말든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죠. 어차피 줄 거니까. 결론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협의이혼 사건 양육비 부담 줘서 제출을 한 겁니다. 한 달에 100만원 지급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자, 이분 소득이 415만원인데요. 원래 1인 생계비 143만원이잖아요. 근데 양육비 100만원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244만원 빼서 170만원 변제하는 걸로 개시결정 받았습니다. 원래는 36회 변제인데 이분은 청산 가치가 큰 분이라서 36회로는 청산 가치 이상 변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60회로 늘린 겁니다. 1억 정도 변제하는 걸로 개시결정 받았습니다. 자기 채무의 29% 변제하고 71% 탕감받고 이자는 100% 전부 다 탕감받는 겁니다. 청산 가치가 9천만원 있으니까 이거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36개월 변제에서는 이걸 변제할 수가 없었거든요. 전체 채무액 3억 4,900 중에서 1억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게 된 겁니다.